예, 안녕하십니까.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박영철 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전북 SOS랩 운영 및 소프트 서비스 개발 성과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먼저 전북 SOS랩 운영 및 소프트 서비스 개발 사업 개요, 그 다음에 운영 추진 성과, 그리고 소프트 서비스 개발 추진 성과, 마지막으로 퍼실리테이터 인력 양성 추진 성과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북 SOS랩 운영 및 소프트 서비스 개발 사업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요를 말씀드리기 전에 SOS랩에 대해서 약간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약간 소개를 드리고, 그 다음에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전북 SOS랩 및 소프트 서비스 개발 사업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OS랩은 조금 전 환영사에서 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역사회의 현안 문제를 지역 주민이 아이디어를 도출하고 그 아이디어를 구체화하여서 그 구체화된 아이디어를 기업에서 개발하고 그 개발된 결과물을 공공이나 사회에 확산시켜서 다시 지역 주민이 혜택을 받게 하는 그런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SOS랩 운영은 크게 6가지 프로세스를 통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조직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이해관계자나 지역 주민, 또 기타 관계자들의 조직을 먼저 만든 다음에 거기에서 서로 간에 공감을 하고 공유를 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개념화 단계로 거기에서 이제 아이디어를 발굴해서 그 아이디어를 개념화시키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가 구체화 단계입니다. 구체화 단계는 도출된 아이디어를 구체적으로 어떤 서비스에 어떻게 적용할 건지를 논의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 실체화 부분이 되겠습니다. 실체화는 그 아이디어가 서비스로 적용되기 위한 구체적인 프로세스를 만드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공유화 부분인데, 공유화 부분은 서비스를 현장에 적용해서 테스트하고 검증을 하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업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검증된 서비스나 제품을 가지고 공공이나 사회에 적용해서 그거를 사업화, 기업은 그 제품이나 서비스로 사업화를 해서 기업의 이익을 얻어가고 지역 주민은 그 서비스에 대해서 혜택을 누리는 마지막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계속 선순환돼서 나중에는 이런 구조 자체가 지역사회를 변화시키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말하는 리빙랩하고 가장 큰 차이점은 이 지금 저희가 하는 SOS랩은 첫 번째 차이점은 소프트웨어 기반이라는 거고요. 요즘 이제 대부분이 소프트웨어와 IT가 융합되기 때문에 소프트웨어 기반이라는 게 하나의 차이점이 있고, 그리고 두 번째로 가장 큰 차이점은 리빙랩은 보통 5단계에서 멈추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테스트 정도, 프로토타입 정도 만드는 단계가 대부분의 리빙랩의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SOS랩의 가장 큰 특징은 사업화를 시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낸 아이디어를 나중에 사업까지 연결시켜서 다시 선순환되게 만드는 이 두 가지가 큰 차이점이 있겠습니다. 전국 SOS랩 조성 현황을 보겠습니다. 전국에는 지금 현재 8군데의 SOS랩이 현재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북 같은 경우는 대기 환경이라는 주제로 지금 현재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부산 같은 경우는 해양, 그 다음에 인천 같은 경우는 아동 문제 쪽으로 하고 있고, 대전 같은 경우는 사회안전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제 가장 성과가 좀 뚜렷이 잘 나오고 있는 데는
부산 지역이나 대전 지역이나 인천 지역이 좀 잘 나오고 있고요. 또 과제가 좀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경북 같은 경우 포항의 지진이나 재난안전 이런 부분은 상당히 아이디어를 발굴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개념적으로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쪽에서는 사업하는데 조금 약간의 애로사항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런 건 참고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제는 저희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북 SS랩 운영 및 소프트 서비스 개발 사업 개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제명은 대기 환경 개선을 위한 대중교통 및 대체 이동수단 활성화를 통한 활성화 서비스 개발입니다. 근데 이게 저희가 현재 3년차 운영을 하고 있는데 3년차 하다 보니까 이게 자꾸 포커스가 대중교통에 꽂히다 보니까 대부분 전주나 이런 전북 지역에서는 버스에 모든 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지하철도 없고 뭐 기타 나머지 대중수단은 크게 없고 버스하고 있는 게 택시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3년째 쭉 하다 보니까 아이디어의 한계성도 어느 정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이 지역이 없어서 아이디어를 냈는데 타 지역에는 있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올해부터는 저희가 이거를 대기 환경 문제로 이렇게 좀 풀어가려고 올해부터는 SOS랩을 그렇게 운영을 했습니다. 그건 나중에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총 5개년에 걸쳐서 진행되는 사업이고요. 올해가 3년 차고 내년이 4년 차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소관부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 전담기관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 되겠습니다. 그 지자체는 전라북도와 전주시가 되는데 전주시가 매칭을 많이 하기 때문에 전주시가 주관 지자체로 되어 있습니다. 그 수행은 저희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하고 한국전자기술연구원이 공동으로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추진 체계도 앞서 말씀드린 바와 거의 비슷하고요. 과기부 사업으로 정보통신산업진흥원하고 전라북도 전주시의 지원을 받아서 저희 진흥원하고 한국전자기술원이 같이 수행을 하고 있고 나머지 관련 기관이나 유관기관이나 유관단체 그다음에 학교들과 협업해서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은 크게 세 파트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한 파트는 전북 SOS랩 구축 및 운영 부분이 있고요. 이 부분에서는 주민들을 조직화하고 거기에서 공감대를 형성해서 프로토타입을 만들고 그 다음에 RFP까지 만들어내는 이런 과정이 SOS랩 운영에서 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나온 RFP를 가지고 기업 지원 R&D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에서는 그 RFP를 가지고 제품이나 서비스를 개발해서 사업화시키는 두 번째 R&D 부분이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저희가 기본 인프라 구축 측면에서 퍼실리테이터 양성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25명씩 해서 한 수료는 22명에서 23명 정도 이렇게 현재 하고 있습니다. 퍼실리테이터 전문 교육을 받게 되면 그렇다 바로 퍼실리테이터로 바로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보조부터 해서 차근차근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 그런 단계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성과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과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전북 SOS랩 운영에 대한 성과와 두 번째로는 소프트 서비스 개발에 대한 성과, 세 번째로는 소프트 서비스 개발 실증에 대한 성과, 네 번째로는 퍼실리테이터 인력 양성에 대한 성과 부분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총발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북 SOS랩 운영은 1차 년도인 19년도에는 일식만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지역 주민만 해서 운영을 했고요. 그 다음에 2차 년도인 20년도에는 이식으로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지역 주민 그룹하고 청소년 그룹 이렇게 두 가지 그룹으로 했고요. 그 다음에 올해 3차 년도인 2021년에는 대기 환경 개선 그룹, 개선 1그룹하고 2그룹으로 나눠서 두 개 그룹을 운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나온 솔루션을 저희가 이제 현재 도출하고 있는데 1차 년도에는 9건을 도출했고요. 2차 년도에는 16건, 그 다음에 올해 21년에는 19건을 도출을 했습니다. 이 도출된, 그러니까 솔루션 아이디어를 가지고 이제 R&D 기업 지원을 하게 되어 있는데 2019년 과제로 2건을 했는데 그거는 2019년에 나온 9건의 과제 중에서 2건을 2019년 과제로 해서 진행했고요. 보통 솔루션이 도출되면 그걸 그 다음에 공고를 내서 R&D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나온 아이디어는 내년에 R&D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2020년에는 아까 19년에 나온 9건 중에 4건을 R&D를 했고요. 그 다음에 2021년 올해는 작년에 나온 20년에 나온 16건 중에 5건을 R&D를 진행했습니다. 그 내년에는 이제 올해 나온 19건 중에 5건 정도를 추려서 저희가 또 R&D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 실증 평가는 2020년에 4건하고 올해 5건 이렇게 좀 실증 평가를 진행했고요. 사업화는 지금까지 좀 사업화가 없어서 저희가 중앙에서 좀 많은 좀 지적을 받았는데 올해는 한 사업화가 한 3건 정도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 포실리테이터 인력 양성은 꾸준하게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어서 보통 25명 교육을 시키고요. 그 중에 한 2~3명 정도가 중도 탈락을 하고 보통 22명에서 23명 정도가 수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SS랩 운영 부분입니다. 그래서 2019년하고 2020년 보시면 2019년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역 주민만을 대상으로 해서 총 13회에 걸쳐서 저희가 그 랩 운영을 했고요. 그 다음에 2020년에는 그 지역 주민하고 청소년 그룹으로 이렇게 2가지 그룹으로 나눠서 저희가 각각 이렇게 좀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온 솔루션들이 다양하게 많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9건, 16건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많은 아이디어들이 나오고 어찌 보면 R&D로 연결되면 좋겠다라고 생각되는 부분도 있지만 문제는 이게 사업화로 연결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리빙렉 개념의 아이디어들이 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추출해내고 사업화까지 가능하겠다라고 하는 과제를 가지고 저희가 RFP를 만들어서 사업 공고를 그 다음에 띄워서 R&D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리빙렉 개념에서 봤을 때는 훨씬 그 RFP를 띄워서 더 좋다라고 생각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문제는 이게 이제 사업화까지 갈 수 있느냐가 주요 관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21년에는 저희가 이제 작년까지는 전주 지역을 주로 위주로 해서 전주 위주로 저희가 사업을 진행했는데 올해는 이제 전라북도를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라북도를 각 권역별로 나눠가지고 총 8개, 그러니까 총 8개인데 실질적으로는 7개. 그래서 8개 지역에서 저희가 SOS 랩을 운영을 했습니다. 내년에는 이걸 이제 더 확장할 예정이고요. 이제 물론 이제 올해 진행 한 중에서도 좀 저조한 데는 저희가 좀 배제를 할 가능성이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 이제 전략적으로 더 진행해야 되는 부분은 저희가 추가해서 좀 진행하려고 현재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나온 솔루션, 여기에 진행되는 사항들은 저희가 전주, 임실, 진안, 그 다음에 중부권 통합, 그 다음에 정읍, 김제, 고창, 무주 이렇게 8개 지역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참여하신 분들이 대부분 현업에 있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저희가 야간에 이렇게 좀 진행하다 보니까 여기 라서연 대표님도 와 계시지만 퍼실리테이터 강사님들이나 그 다음에 저희 직원들이 상당히 좀 많이 고생을 좀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막 돌아다니다 보니까 심지어는 너가 도지사냐 뭐 이런 소리도 듣고 또 야간에 돌아다니다 보니까
무슨 빨치산 교육 하느냐 뭐 이런 소리도 듣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온 이제 올해는 대기 환경으로만 저희가 주로 드라이브를 걸었기 때문에 여기에 나온 이제 그 아이디어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솔루션들이 대부분 대기 환경 관련 아니면 쓰레기 관련 이런 에너지 관련 이런 환경에 관련된 아이템들이 나왔고요. 이 중에서 저희가 한 8개 정도를 추출해서 저희가 RFP 작업을 해서 내년에 공고를 띄워서 그 중에 한 5개 정도를 저희가 R&D 지원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간 개발된 산출물들을 좀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19년도, 초년도에 했던 거는 두 개 과제에 대해서 했는데, 하나는 스마트 교통 서비스 제공을 위한 대중교통 플랫폼 개발을 나인이지하고 한커미디에서 진행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메디앙 시스템에서 울트라 와이드밴드를 활용한 버스 혼잡도 알림 서비스 개발 및 실증에 대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있는 것 같은 경우는 이제 기본적으로 버스 교통 시스템의 통합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시내에 있는 것도 요거의 일환이고 그런 서비스하고 약간 좀 차별화해서 저희가 더 편리하게 만든 게 요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버스 혼잡도 알림 서비스 같은 경우는 이게 무슨 필요가 있느냐라고 전국에서는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 같은 데 보면 이용자가 워낙 많기 때문에 사람이 빼곡합니다. 그런데도 버스 오면 무조건 그냥 미루고 탑니다, 거기를. 근데 그 다음번에 오는 차가 훨씬 더 쾌적할 수가 있거든요. 사람이 좀 적어서. 이제 그런 거에는 상당히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그런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020년도에 개발된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IoT를 하는 360도 미세먼지 정보 알림 패널이라고 해서, 이거는 워터에이드하고 MH 소프트에서 개발을 했고, 이거는 하드웨어 위주로 좀 개발된 그런 게 되겠습니다. 저 뒤에 보시면 지금 돌아가는 저게 바로 저 하드웨어 부분이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요거는 이제 실험적인 측면이 좀 강한데요. 이끼벽 시스템 개발입니다. 그래서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서 도심 속의 벽에 이끼벽을 만들자, 아니면 버스 정류장에 이끼벽을 만들자 하는데, 요거는 아이디어 차원에서 좀 약간 실험적인 거라고 이렇게 실제 적용보다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그 스마트 자전거 대여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자전거인데, 이거는 이제 전주시에도 꽃싱이라고 해가지고 그 시에서 운영하는 자전거가 있습니다. 그 자전거의 활용도를 높이고자 서비스를 개발하자라고 해서 만든 그런 서비스가 되겠고요. 이거는 서울에도 있고 대전에도 있고, 여기 한때 바람이 불었습니다. 그 공공자전거가. 그래서 각 지역에 대부분이 있습니다. 이 공공자전거. 근데 지금은 이제 카카오 바이크나 이런 거에 되게 많이 지금 밀려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마지막 네 번째도 역시 이것도 약간 실험적인 의미가 좀 강하고요. 버스 자체 내에 그 쿨링 시스템, 그러니까 정화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버스가 달리면서 환경을 개선하자라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광주 전남대 쪽에서 아마 개발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건 약간 좀 이제 실험적인 그런 요소라고 이렇게 감안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1년 이제 올해 개발된 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개발된 거는 뒤쪽에 지금 다 전시가 되어 있고요. 시간 되실 때 서로 이렇게 교차해서 이렇게 보시면, 꼭 우리 회사 제품이 아니더라도 이렇게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메디앙 시스템에서 만든 디지털 인터랙션 기반 다기능 정보 제공 서비스입니다. 요거는 쉽게 이야기하면 그 프리미엄 버스나 아니면 항공기나 기차 같은 데 보면 좌석 뒷면에 이렇게 개인용 그 모니터가 다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그거를 이제 일반 대중교통에 좀 적용하고자 하는 게 있고, 거기에 이제 컨텐츠를 좀 차별화해서 넣어서
전라북도도 알리고 전주시도 알리고 뭐 이런 컨텐츠도 좀 넣고 각 지역에 뭐 특산물이랄지 이런 거 넣어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고요. 두 번째는 이제 스마트폰 카메라 GPS 기반 버스 목적지 확인 시스템인데, 요거는 이제 버스 목적지를 카메라로 인식해서 OCR링해서 소위 말해서 그 번호를 인식해서 그 번호가 내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로 가는지 뭐 그런 거를 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어플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교통 약자를 위한 버스 승하차 알림 서비스인데, 요게 이제 그 기존에 아까 제가 대전이 좀 우수 사례라고 말씀드렸는데, 대전에서 기존에 그 장애인,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교통약자 장애인 위주로 하는 그런 거에 대해서 개발한 게 있습니다. 근데 그게 상당히 좀 우수 사례로 지금 현재 꼽혀 있고, 그다음에 보급도 상당히 좀 잘 돼 있습니다. 지자체 협조가 잘 돼가지고. 그래서 그거하고 좀 중복된다고 해서 요 나인이지하고 타바바에서 하는 요 아이템은 약간 변형을 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 정류장으로 해서 좀 변형을 해서 서울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가 없고 또 제도적으로 막 많이 막고 있는데, 전주 같은 경우는 사람이 잘 안 보이거나, 전주나 뭐 시군 단위에는 사람이 잘 안 보이거나 좀 그러면 버스가 무정차로 그냥 지나가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때 이제 내가 가고자 하는 버스 번호 누르고 그다음에 내가 대기하고 있다 이 버튼을 누르면 그 운전기사분이 이렇게 오시면서 바로 확인해서 그냥 막 통과하는 경우가 없도록 하는 그런 거는, 이런 거는 저도 시내에서 종종 봅니다. 어떤 분이 계시는데 그냥 쑥 지나가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거하고 카메라를 탑재해가지고 카메라를 탑재해서 혹시나 그 나중에 실종이나 뭐 이런 게 있을 때 그것도 추적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앞서 세 가지는 대중교통에 관련된 거였고요. 이제 대기 환경에 관련된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는 대기 환경 측정 시스템인데, 이거는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기상청이나 이런 데서 제공하는 정보가 아니라 자체적으로 측정해서 대기 환경 오염도랄지 아니면 악취랄지 이런 거를 모니터링하고 데이터베이스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고요. 저 뒤에 가장 오른쪽에 있는 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걸 바탕으로 미디어 패널을 통해서 그게 좋은지 나쁜지를 이렇게 알려줄 수 있는 그런, 거기에 또 정보까지 포함해서 알려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MH 소프트에서 개발한 그 저감 촉진을 위한 알림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요거는 이제 공식 데이터를 받아가지고 어플로, 그러니까 자기 개인 어플로 이렇게 다 보여줌으로써 누구나 그냥 어플에서 다 그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앱이 되겠습니다. 요 앱은 아까 말씀드린 그 아까 저 하드웨어하고 같이 연동해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소프트 서비스 개발 실증 부분입니다. 이 실증 부분은 지금 그 한국전자 저희 같이 연구하는 공동 주관하고 있는 한국전자기술연구원에서 주관해서 많이 좀 도와주고 있는 부분이고요. 이 부분은 이제 이 부분도 역시 시민 평가단을 모집을 해서 그분들이 서로 이제 생각을 공유하고 각 파트별로 아까 그 5개 과제 파트별로 이렇게 분산돼서 이제 제품을 검증을 하는 그런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추진한 거는 일단 그 시민평가방 워크숍을 3차에 걸쳐서 쭉 했고요. 이걸 하면서 이제 그 제품에 대한 파악이랄지 이 제품이 어떤 식으로 가면 좋겠다라고 서로 토의를 하고 협의를 하고 서로의 아이디어를 내는 단계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필드 테스트하고 실증 평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필드에 나가서 그게 제대로 작동하는지, 그 다음에 내가 생각하는 대로 구현이 되어 있는지 이거를 테스트하고 평가하고 피드백하고 그래서 제품에 반영되도록 이렇게 하는 이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5가지 과정을 거쳐서 최종 지금 현재 서비스하고 제품이 나와 있습니다. 퍼실테이터 인력 양성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매년 25명씩 교육을 시켜서 저희가 그 중에 이제 한 두세 명 정도씩 이렇게 중도 탈락하시고 나머지 22명에서 23명 정도가 계속 배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이제 이분들이 저희 SS랩 운영할 때 보조 퍼실리테이터나 이런 쪽으로도 활동할 수 있게 저희가 좀 가교 역할을 좀 하려고 현재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1차 년도에는 서희랩에서 운영을 했고요. 2차 년도에는 링크 컨설팅에서 이걸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3차 년도에는 여기 계시는 라인 교육용서 라사연 대표님 쪽에서 주도적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마찬가지나 올해도 마찬가지로 코로나 상황이 있기 때문에 정부 정책에 따라서 오프라인으로 하기도 하고 온라인으로 하기도 하고 해서 온오프라인을 병행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이제 향후 추진 방향이 되겠습니다. 아까도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대기 환경을 개선하는데 대중교통만으로 한정을 하다 보니까 목적성이 대중교통으로 좀 되다 보니까 너무 버스에 집중돼서 이렇게 과제가 나오고 그 과제가 차별성이 좀 없어지는 이런 경우가 있어서 저희가 올해 SS랩 운영하면서부터는 환경 분야, 대기 환경 분야, 그 다음에 아니면 환경 분야 이쪽으로 저희가 좀 드라이브 걸어서 솔루션을 지금 도출하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고 내년 R&D는 주로 이제 환경 분야가 아마 주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전라북도 권역별로 지금 현재 전라북도 14개 시군 중에 현재 8개를 커버하고 있는데 7개를 커버하고 있는데 나머지 커버가 안 되고 있는 7개 지역도 저희가 선별적으로 좀 이렇게 좀 추가로 진행할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만 하면 또 너무 잘한 것 같아서 앞으로 저희가 좀 개선할 사항을 약간 적었습니다. 마지막 장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가능하면 SOS랩 운영할 때 거기에 이해관계자랄지 그다음에 거기에 어떤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달지 아니면 그런 류의 사업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그런 분들을 좀 이렇게 좀 추가로 이렇게 좀 포함시키려고 이렇게 그래야 좀 적극적인 의견 개진이 좀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조금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아까 기존에 하지 않았던 지역 추가로 하는 문제를 좀 고민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나이파에서 이탁 운영을 올해 처음으로 저희가 이탁 운영을 했었는데 이탁 운영을 금지를 해서 올해하고 똑같이 하긴 하는데 방식은 저희가 직접 집행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아마 좀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중간 지원 조직의 확대하고 역량화가 조금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중간 지원 조직은 누구를 말하냐면 저희를 말합니다. 저희 팀, 그러니까 저희 사업을 진행하는 팀. 그러니까 저희 직원들, 저 포함해서, 그래서 중간 지원 조직이 좀 역량이 강화돼야겠다라는 부분이 조금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서비스 개발 실증 사업화 운영 부분에서는 저희가 공고가 좀 늦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자꾸 재공고 이렇게 가다 보니까 실제 개발 기간이 아주 짧은 경우가 많아가지고 저희가 내년에는 1분기 내에 조기에 RFP 확정하고 저희가 공고 내고 가능하면 선정까지도 끝내서 기업에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고퀄리티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게 이렇게 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요 SOS랩에서 말하는 R&D는 순수 R&D, 고유의 R&D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고유의 R&D는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거나 뭐 서비스를 개발하거나 이런 거지만 SOS랩에서 하는 R&D는 기존에 있던 서비스를 활용하든가 기술을 활용하든가 아니면 거기에 약간의 추가적인 서비스를 활용해서 생활 속에서 확산될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적인 제품이나 서비스를 원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다 치더라도 좀 일찍 내서 기업이 좀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저희가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거버넌스 쪽이 약간 좀 항상 좀, 왜냐하면 저희가 기업에서 개발한 거를 공공이나 사회에 확산이 돼야 되는데, 공공에서 적용을 해줘야 되는데 그 벽이 상당히 높습니다, 생각보다. 물론 이제 또 아주 적극적으로 해주는 데도 있긴 하지만, 그래서 그런 관계를 좀 초기부터 잘 구축해야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다음에 사업화가, 저희가 사업화나 나중에 성과 창출 문제가 좀 있어서 사업화 및 조달 등록이나 뭐 이런 가능한 제안이 오면 그거에 좀 중점을 둬서 저희가 좀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버넌스는 아까 말씀드려서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